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앞으로 서해선 KTX를 통해 군산이나 익산에서 서울 용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사업비 7,299억 원이 투입돼 서해선 고속철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군산역 이용 편리성이 높아지고 익산의 철도 도시 기능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산역입니다. 새마을호 등을 이용해 서울 용산까지 가는데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KTX와 같은 고속철을 이용하려면 익산역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7,299억 원을 들여 서해선과 경부 고속선을 이어주는 7.35km의 철도 연결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에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18년 착공해 2032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군산을 통해 서울 용산까지 214.8km를 고속열차가 운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행시간은 기존보다 44분이 줄어든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산역 이용 편리성이 그만큼 향상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기 군산 쪽이 서해선 KTX 군산 쪽에서도 내려오니까 익산은 철도도시 기능 확대라는 반사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성에서 대야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오는 2018년에 먼저 마무리된 후 서해선, 경부 고속선까지 연결되면 익산은 호남선 등에 이어 서해안 철도망까지 품게 됩니다. 서울 용산은 물론 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철도 물류 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해선이 개통되면 군산역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군산역 쪽에 저쪽에도 지금 전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년도에 정도에 개통하는 걸로. 정부 예타 통과로 본격화된 서해선, 경부 고속선 연결 사업. 앞으로 7년 후면 군산과 익산에서 서울 용산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서해선 고속철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09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4년 새만금 국가산단 1209에 이어 5609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 제곱미터에서 808만 제곱미터로 1.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나머지 3개 공고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 971억 원 규모의 3공구와 460억 원 규모의 7공구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또 490억 원 규모의 8공구는 오는 11월 발주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8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개 공구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이장과 통장 임명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이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통장 모집은 2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선고 유예 중인 경우 이 통장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시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나선 데는 그동안 이 통장 임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군산의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유치로 인구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군산에 온 지 5년째인 우크라이나 결혼 이주 여성. 남편이 출근하고 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는 동네의 명예통장으로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군산 처음에는 여기 올 때 제가 그 20대였는데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족도 있고 아기도 생겼으니까 여기 가족이랑 살기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외국인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군산의 외국인 주민은 13,300여 명, 군산시 전체 인구의 5%에 달합니다. 특히 외국인 주민 64%, 6,700여 명은 20, 30대 청년층으로 산업단지에서 일하거나 유학생입니다.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총 인구의 5%에 도달하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 근로자는 도내에서 가장 많아 이제는 지역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입니다. 저출생 여파 등으로 앞으로 5년 뒤면 군산의 인구는 25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외국인 유치를 인구 문제 해법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군산시는 67억 원을 들여 27개의 기존 정책에 12개의 신규 사업을 시행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공공형 계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 발급과 한국어 교육지원센터 운영,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도 알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형성을 위해 유입 지원, 정착 지원, 사회통합의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 비율을 5%에서 5.5%로 늘릴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활력수당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청년 활력수당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0여 명이 늘어난 29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입니다. 선발된 청년은 복지 포인트 방식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주변보다 싼 값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착한 가격 업소가 군산에 45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착한 가격 업소 414곳 가운데 군산은 4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식 34곳을 포함해 외식업 38곳과 개인 서비스업 7곳 등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지난 2011년 행안부의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도는 그동안 각 업체에 85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공공의료원인 군산의료원에 급성기 진료시설과 감염병 전담병동이 들어섰습니다. 전북도는 410억 원을 들여 군산의료원에 지상 6층 규모의 전담병동을 건립했는데요. 이 전담병원이 문을 열면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군산의료원 신관. 국비와 도비 410억 원을 들여 군산에서는 처음으로 급성기 진료시설과 감염병 전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6층 규모의 시설에는 응급의료센터와 중환자실, 감염병 전담병동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응급이나 급성질환 등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100병상이 넘는 입원병동과 감염병 전담병동을 갖췄습니다. 또 음압격리실과 감염본만 수술실을 갖춰 신종이나 재출현하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응급실에도 음압 격리 병상을 격리실을 두고 또 이 환자들이 수술실에 올라가거나 중환자실에 갔을 때에 음압 환경에서 잘 수술도 받고 중증 치료도 할 수 있고. 특히 감염병 환자들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 환자들의 상태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환자 중앙 감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오늘 2027년까지 본관을 리모델링해 건강증진센터와 여성의학센터, 외래진료실 등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을 저희들이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증축된 이런 의료시설들이 이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질병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군산학교 밖 내봄 운영기관이 25곳으로 확대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내봄 운영기관을 지난해 20개 기관에서 올해 25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내봄 학교는 배움과 돌봄 장소를 학교 밖으로 옮겨 진행하며 초등학교의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봄 학교는 오후 6시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흔을 눈앞에 둔 할머니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모은 10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87살 박정순 할머니는 지난달 31일 나온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습니다. 기탁한 성금은 1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저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년 100만 원씩 5년 동안 익명으로 기부해오다 올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군산시 청년들에서 원스톱 창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반기 창업 아카데미는 2월 12일부터 이틀간 군산시 청년들에서 진행됩니다. 기본반은 사업계획서 전반에 관한 교육을, 고도화반은 사업계획서가 있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수료생은 온라인 기반 홍보 지원 사업과 연계돼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15명으로 2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가 2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합니다. 나온일동 관내 경로당에서 치매인식 개선 교육, 조기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원예 활동을 진행합니다. 군산 흥천사가 올해도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백미를 해신동에 전달했습니다. 해신동 복지센터는 백미 쉼포를 흥천사에 기탁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부받은 백미는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위기 가정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